네. 자, 우리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주류문화, 그 다음에 하위문화, 그 다음에 반문화, 뭐 이런 것들 배우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시험 문제는 꼭 나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했어요, 제목이. 그러면 뭐가 가장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위 문화를 중심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의미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의 의미. 먼저 첫 번째 주류 문화. 자, 이 주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배 문화 또는 전체 문화 라고 하는 것이 주류 문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류 문화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는 문화를 우리는 주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위 문화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 향유하는 문화를 우리는 하위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반문화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다른 말로 저항문화, 대항문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반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주류 문화에 대립하는 또는 저항하는 문화를 반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류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한복 입는 모습 볼 거예요. 한복 입고 오래요. 그리고 절하는 거 찍으래요. 밖에 제 광고 봤어요? 못 봤어요? 밖에 광고판에도 이제 광고가 걸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33잖아요. 33는 게 우리들 모두의 문화 아닌가요? 한국 사람이면 설에 송편 먹는 거잖아요. 전 송편 싫어해요. 아니, 설을 세는 문화. 그 다음에 하위 문화는 어떤 거냐면요. 하위 문화는 지역 문화, 세대 문화, 여러 가지, 반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역 문화는 여러분들 대댄지라고 그래요? 편가르기를? 경기도에 가면 엎어라 뒤집어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광주 가면요, 나 깜짝 놀랐잖아. 알 꼬르세요, 뭐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역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대 문화. 여러분들의 문화, 청소년 문화하고 기성세대 문화, 다르죠?
뭐 니네가 윤정아 왜 요쌤 왜 요쌤 아 모르는 거야? 나만 아는 거야? 이거 아닌가 봐. 맞지? 너는 청소년 아니잖아요. 네, 너는 청소년 아니잖아요. 들어봤죠?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세대 문화겠죠. 여러분들의 청소년 문화고, 저 같은 경우에 뭐, 없다. 기성세대 문화는. 응. 기성세대 문화는 뭔 것 같아요? 꼰대 문화? 아, 영포티? 영포티가 안 좋은 말이라며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 반문화는 뭐냐면, 예전에 6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히피 문화. 그러니까 히피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그 베트남 전쟁에 징집되는 것을 거부해서 자유로운 영혼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히피라고 얘기했거든요. 옷 같은 것도 막 실밥이 헤쳐져 있는 그런 옷들 입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국가에 저항하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이러한 반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주류 문화의 특징 한번 볼게요. 주류 문화의 특징. 자, 주류 문화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먼저 첫 번째, 이 동그라미 하면 되지. 첫 번째, 얘가 전체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하위 문화의 합은 주류 문화가 아니다. 우리 보통 전체 문화라고 그러면 다 모아놓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하위 문화의 합이 아니에요.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각국이 있어요. 각국에는 A국이 있고 그 다음에 B국이 있어요. A국이 있고 B국이 있는데 B국이래.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는데 여기 A지역의 문화 요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B지역의 문화 요소는 더하기 빼기 네모 세모예요. 이렇게 네모 세모예요. 그럼 각국의 주류 문화는 뭐냐라고 하면 얘가 각국의 주류 문화예요. 그럼 얘네들은 뭘까? 얘네들은 특정 집단만 갖고 있으니까 얘는 각국의 하위 문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얘네들은 각국의 하위 문화지만 A지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주류 문화가 되는 거죠. A지역.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전부 다 상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상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이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화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거야. 그리고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거야. 근데 세계 문화 속에 우리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세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것이고 우리 문화가 뭐가 되는 거야? 하위 문화가 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 주류 문화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사회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해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동질감을 지니기 때문에 통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 동질감을 느끼면 왠지 모르는
이제 외국 가면 한국말 들으면 너무 반갑다? 나 요번에 발리 갔는데 우리 셋만 한국이냐. 사람들 많이 안 가는 데 갔더니. 근데 저쪽에서 우리 셋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줌마 세 분인가 네 분이 한국인이라고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포테이토 헤드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괜히 반갑고 괜히 말이 통한다는 것만 해도 반갑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문화의 획일성을 가져온다는 단점을 지니는 게 이 주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하위 문화예요. 자, 하위 문화라고 하면 일단 하위 문화의 구성을 한번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위 문화는요, 반문화 더하기 반문화가 여기다 더하기를 하는 게 좋겠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있어요. 하위 문화는 반문화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의 총합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위 문화 속에 반문화는 반드시 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반문화가 하위 문화에 속한다. 그러니까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이다.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이다. 알겠죠? 그러면 하위 문화의 특징이 곧 반문화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하위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얘는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다르게 그 각각의 문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이 문화의 발전이나 문화의 변동이나 또는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겠죠. 네. 문화의 변동이나 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이 하위 문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위 문화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니네 만약에 엄마 앞에서 아이씨 개 싫어 그러니? 그러나 보구나. 개 싫어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겠어? 뭐 야르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아이씨 뭐 샤갈 이런 거 쓰면 엄마 못 알아듣나? 엄마가 그냥 샤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뜻으로 알아듣나? 아이, 어떻게 반응이 있어야지 뭘 얘기를 하든지 하지. 그냥,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문화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 많잖아요. 젠더 문화를 갈등을 시키거나 또는 뭐 지역 문화를 갈등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런다니까? 우리 집 경상도거든? 전라도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해. 아유, 그럼 전라도 사람들은 나쁜 사람만 있겠네. 경상도 사람들은 착한 사람만 있겠네. 나 진짜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서 경상도에서 범죄율이 높구나.
진짜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그런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도 지역 비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씨,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아이씨, 이거 찍히는데, 씨. 몰라, 씨. 자, 그런데 하이문화의 특징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반문화의 특징. 반문화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시대나 환경에 따라 규정이 달라져. 반문화의 규정이 달라진다는 것이 뭐냐? 반문화의 규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예.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 있나? 필 수도 있지. 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하멜 표류기라고 들어봤나요? 효종 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그 선원이었는데 그 친구들이야. 하멜은 대표적인 그 선원이고 그 친구들이 일본 가려고 그러다 난파돼 갖고 태풍 만나갖고 우리나라 제주도 해안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로 압송돼서 갔는데 어머 먼저 온 네덜란드 무식한 그 선원이 있었네. 박연이라고 벨테불에. 그냥 둘이 야 니네 말해봐. 빨리 내 말 전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벨테브레가 12년인가 전에 왔어. 15년인가 전에 왔어. 네덜란드 말을 까먹었어. 말 통하는데 일주일 걸렸대. 그래서 어쨌든 벨테브레는 총각이었는데 한국 여자랑 결혼도 했고요. 그래서 직업도 주고 집도 주고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라. 네가 우리나라 보고 어떻게 말할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들을 갖고 갈 수 있으니 나는 보내줄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집에 보내줘. 그러다 귀향을 가요. 그래서 귀향 가서 도망가다 맨날 잡혀갖고 맨날 쳐맞고요. 제주도에 가둬 놓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 그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갖고 일을 열심히 해서 배를 사갖고 도망을 가요. 근데 잡혀있는 동안 걔가 7년인가 8년인가 억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잡혀있는 동안 동인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 돼서 보고서를 썼어. 그게 하멜 표류기야. 그게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돼. 조선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선인들은 평균 키가 158cm밖에 안 되는데 밥그릇의 크기가 이만하다. 하루에 밥을 2끼 먹는데 이걸 다 먹고 나서 4시 앉아서 복숭아를 25개를 먹더라. 참 대식가더라.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냐면 조선인들은 직업이 농사꾼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맨날 흰 옷을 입는다. 맨날 더럽혀진 옷을 그 아낙네들은 옹기종기 냇가에 모여서 남편 욕을 하면서 남편의 옷을 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조선의 할머니와 7살 먹은 손자는 같이 곰방대를 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랑 맞담배질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예전에 허용이 됐다는 거지. 야,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봐. 구름 과자야.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랑 맞담배질을 한번? 나는 괜찮아. 너는 청소년이라서 안 되는 거지. 난 그건 지켜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 재수생 거기 주차장까지 좀 거리가 있어서 주차장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들이 담배 피길래, 담배를 숨기길래, 야, 펴! 니네 성인인데 뭐. 펴! 괜찮아. 그러더니, 아, 진짜요? 나도 한 대 줘. 그래서 같이 피고. 그러다가 원장님한테 걸려갖고, 원장실 끌려가갖고, 너 애들이랑 담배 필래 자꾸? 그래서, 아니, 걔네도 성인인데 왜 그러세요? 아, 이 새끼야, 선생님 권위가 있어. 요즘 선생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 선생 아니고, 강사. 아, 뭐 같이, 피지 마, 이 새끼야. 그래서, 네. 숨어서 폈어, 같이. 응. 담배 친구잖아. 나는 학생이랑 더 가깝거든, 선생님들보다. 나 여기 원장 선생님하고 실장님들밖에 모르지. 다른 선생님이랑 잘 몰라. 얘기도 잘 안 하잖아. 인사만 하잖아. 부끄러워갖고. 반문화 왔더니, 할머니랑 맞담배질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옛날에는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 이게 잘 들어야 돼. 미쉐린도 송편을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오늘 내가 일탈을 한 계기와 오늘 내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 줄 거예요. 오늘의 썰을 대체할게요. 내가 초등학교 동창 중에 이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잣집에 잘생겼어. 다 갖췄어. 엄친아야. 걔랑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같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그 친구는 남자 중학교를 갔고 나는 남녀공학을 갔어. 근데 또 우리 남자 중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 우리 프리드로우처럼 동네 학교들 이렇게 서열 정리하시는 거 있잖아. 근데 내 친구가 소문을 들으니까 동네 짱이 됐대, 그 친구가.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내려가고 있는데, 학교 언덕 위에 있었거든.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동네 무서운 애들 있지. 나 되게 쫄보거든?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 야, 너희들 일로 와봐. 그러는 거야. 우리가 등치가 크니까, 내가 중학교 때 키거든, 이게? 등치가 크니까, 와보래. 그래서 쫄아갖고, 왜요? 그러면서 쫓아갔어. 그랬더니 공터에다가 우리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 걔네가 막고 있어. 공터에서. 근데 내 친구는 뒤에 서서 담배 이렇게 물고 오는 애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걔는 보스급이니까 때리질 않아.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근데 내가 이렇게 오니까 날 쳐다보더라? 근데 나는 말을 시킬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워서. 근데 야, 걔는 내 친구야. 보내줘.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다음날 친구들한테 맞았잖아? 나만 보내줬거든? 친구들은 안 보내주고, 친구들은 세 대씩 맞았대.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우리는 고등학교 시험 보고 가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야간을 가야 돼요. 그 친구 주간에 합격을 했고, 머리도 좋은 친구니까. 같은 반이 2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어요. 2학년 때 그 친구가 전학가. 쇠창살 있는 학교로. 교도소. 전학 가셨어. 애를 때려갖고.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서 엄마가 독서실에 가라고 그랬어. 그 전까지 나 범생이었어. 그냥 야자 끝나면 와서 또 씻고 공부하고 늦게까지 하고 자고 뭐 이런 나이였는데, 와, 밤에 나오니까 엄청 좋더라. 네, 어쨌든 우리 집에서 가까운 독서실에 갔는데 내 친구가 오토바이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지 오토바이야.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친구들이랑. 그래서 날 보더니, 야, 너 왜 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러 왔지. 그랬더니, 야, 오지 마. 가. 아니, 왜? 그랬더니, 야, 가라면 가. 너 오는데 아니야. 그러길래, 아, 싫어.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워, 여기가. 그랬더니,
아, 네 맘대로 해. 가. 그래서 올라갔어. 올라가서 예전에는 이런 판때기에 독서실 자리를 견출지로 붙여놨어. 컴퓨터가 없으니까. 근데 자리가 없어, 거의. 그래서 한 자리 맡아갖고 들어갔는데 독서실에 사람이 없어. 분명히 좌석은 다 차 있는데 사람이 없어. 공부하기 너무 좋더라? 거기 공부하고 한 3시간쯤 지나가고 내려갔더니 내 친구가 또 여전히 이러고 있어. 술 먹고, 야, 쉬러 내려왔냐? 그러길래, 응. 그래? 너 담배 펴봤냐? 그러길래, 아니? 그래? 펴볼래? 응. 너무 멋져 보이잖아. 그 순진한 마음에, 쟤는 뭐 담배도 피고 멋져 보이고 오토바이도 타고 그래서 펴봐. 깔짝깔짝 이러지 말고 쑥 들이마셔. 알겠어? 그래서 알았어. 줘봐. 근데 이게 처음 담배 피면 콜록콜록을 해야 돼. 근데 콜록콜록을 안 해. 이 담배를 피면 어지럽거든. 몽롱한 게 좋더라. 그래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 그 다음 며칠이 지났는데 독서실에 애들이 들어오면서 원래 독서실에서는 야 저녁 뭐 먹을래? 뭐 이러잖아. 근데 야 오늘 배고픈데 저녁 뭐 먹냐? 이러고 노는 독서실이었던 거야. 이 있잖아 노는 스카 공부하는 스카 따로 있다며 니네도. 그걸 알아봤었어야 돼. 내 친구도 독서실에 그게 되어 있었어. 칸이 있었어.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 짜증이 나는데 걔네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말도 못하잖아. 쳐맞으면 어떡해. 그래서 혼자 시벅시벅 하면서 내려왔다. 이러고 내려오니까 야 내가 오지 말라 그랬지? 봐봐 이 새끼야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느라. 아 기분도 그런데 내가 기분 전환 시켜줄까? 어떻게? 야 타. 오토바이 타고 쫙 가는데 우와 이 속 절대 타지 마라.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다. 와 너무 장난 아니야. 그러더니 한 바퀴 돌고 오더니 야 혼자 타볼래? 넘어지면 네가 다 물어내는 거야? 그래서 가르쳐 주더라. 기어 뭐 클러치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탔는데 처음 비틀대다가 잘 가는. 혼자 타니까 더 좋아. 개 좋아. 오씨 완전. 그래서 오토바이 샀잖아. 오토바이 사갖고 옆에 걔 오토바이 옆에다 세워놨었지.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 걔 혼자 있더라. 그러더니 야 출출하지 않냐? 그래서 뭐 먹고 갈래? 그래서 네가 내는 거야? 그리고 갔죠. 가서 갔는데 투다리 알아요? 투다리? 몰라요? 간이역 투다리 뭐 이런 조그만 선술집이야. 꼬치 파는. 거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여기 술집이잖아. 그랬더니 아이 조용히 해. 그냥 따라 들어와. 그래서 들어갔다. 사장님 관광소주 한 병이랑 오뎅탕 하나 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야 아이 조용히 해. 한 잔 받아. 너 술 먹어봤어? 언제? 제사 때. 그게 술 먹은 거야 이 새끼야? 마셔. 짠. 먹었어. 쓰기만 하고 맛이 없거든? 한 잔 더 먹어봐. 마셨어. 알딸딸한 게 올라오더라? 그지? 이것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가끔 술을 마셨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내가 600명 중에 전교생 600명이었거든, 우리? 한 학년에? 한 10등 했거든? 근데 300 몇십 등까지 떨어졌어. 그, 단시간에. 쭉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친구가 이제 갔어. 가시고, 걔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주는 거지. 어디 족밥 데리고 다니냐? 그랬잖아. 네. 그렇게 되고, 이제 25살이 됐을 때, 우리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니네 부모님 중에 동창끼리 결혼하신 분 있으면 아이러브 스쿨에서 만났을 확률이 높아. 그때 그게, 뭐, 순기능은 혼인기능, 역기능은 불륜. 동창들이 막 만나갖고 불륜 일으키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신문에 나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 근데 우리도 동창 모임을 했지. 근데 얘가 미쉐린이 돼서 왔어. 미쉐린이 돼서 왔는데, 야, 왜 이렇게 살쪘어? 그랬더니, 어, 나 생활하잖아. 무슨 생활? 조폭? 그랬더니, 아이 새끼야, 조폭이라니, 건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건달이랑 뚱뚱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야, 필드 뛰다 보면 연장에 맞을 수도 있어. 칼. 그때 이게 보호막이야. 그러는 거야. 무슨 보호막? 장기에 찔리면 죽는데 칼이. 근데 장기까지 못 들어가게 여기 근육을 기르면서 배를 이렇게 기르는 거래. 그래서 하루에 그 뭐야 우유 몇 리터씩 먹고 그 다음에 그 콘프레이크 있지. 그걸 한 푸대씩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헤어지고 어느 날 몇 년 있다가 좀 연락이 뜸할 때 전화가 왔어. 야, 몇 월 며칠 날 나와.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그러길래, 어? 네, 그건 의사는 없어. 나와. 그러길래, 어? 다 나와라. 너 어디 다니는지 안다.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그러길래, 어?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친구들 많더라? 근데 얘가 홀쭉해졌어. 어떻게 다이어트 했어? 그랬더니, 야, 나 이제 업소 몇 개 맡고 있어. 무슨 업소? 나이트, 단란주점, 강남에서 맡고 있대. 그래서 중간 보스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에 갔어. 걔가 결혼식 청첩을 돌리려고 모이라고 그랬거든.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촌에 가면 우리 동네 신촌 가깝거든. 그래서 신촌에 가면 제일 위층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결혼식장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양복 입은 미쉐린들이 쫙 서 있는 거야. 와, 씨, 눈을 못 뜨겠어. 이러고 갔어. 이러고 가는데 아니 축의를 받는 사람들도 미쉐린인데 더 뚱뚱해. 얘네들 껴갖고 둘이 껴갖고 거기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그랬어.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이제 웨딩카 잘 다녀와. 그럼 갔다 올게. 선물 사와. 네. 뭐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차가 출발하니까 양복 입은 미쉐린들이 도로가 저기 마곡 도로 있지. 그 정도로 넓거든. 막 뛰어나오더니 반을 막어. 그리고 이러고 서 있어. 뒤에서 빵빵 하잖아. 일제히 쫙 돌아보니까 조용해져. 나 영화를 봤다니까? 그러더니 얘가 나가니까 형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고 나니까 얘네가 쫙 빠져. 근데 저쪽에서 잠바 입은 미쉐린 아저씨들이 막 뛰어와. 그럼 이건 또 뭐지? 그랬더니 형사 아저씨들이야. 옷 바꿔 입으면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응.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이 뜸해졌어. 40대. 내가 그때 만약에 그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여러분들 못 봤을 거야. 직업을 바꿨을 거야. 내가 그때 마음의 병이 있어서 파주에 있는 빌라촌인데 빌라가 200개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앞에 밭을 줘. 일을 할 수 있는 밭을 줘. 근데 나는 힐링을 하려고 거길 가려고 그랬지. 여자들도 너무 좋은 게 커뮤니티 센터가 다 잘 갖춰져 있어서 밥도 거기서 해줘. 그러니까 밥을 안 해도 돼. 뭐야. 커뮤니티 센터에 밥을 먹자. 먹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어. 근데 이제 나와서 우리 이거 계약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내랑.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텅 치더라? 응. 계약. 그랬더니, 잘했었냐? 그래서, 잘했었어. 너는. 그랬더니, 여기 왜 왔어? 데자뷰야. 여기 왜 왔어? 그러길래. 아, 집 보러 왔지? 그랬더니, 오지 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새끼는 고등학교 때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와갖고 나쁜 짓 다 배워놓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애들 있으니까 욕은 조금, 그랬더니, 걔도 애기 손잡고 있었거든. 나도 애기 손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래, 오지 마. 왜? 물새. 어디서? 집에서. 니네 집만 새겠지. 그랬더니, 다 새. 어떻게 알아? 그러더니 명함을 하나 꺼내더니 주더라?
대표이사야. 근데 건설회사야. 여기 우리 회사에서 지었어. 우리 회사에서 관리해. 근데 주더라? 네가 사장? 알겠어. 나 이번에 말 들었잖아. 알겠어. 자, 걔가 보스가 된 거야. 조폭 보스가 된 거야, 걔가. 봐라. 조폭은 반문화를 가진 사람이야. 우리 법규를 어기는 사람이지. 주류 구성원 대다수가 향유하는 법규잖아. 근데 법규를 지키지 않고, 야, 그 대단지를 어떻게 밀었겠어, 원주민들? 빨리빨리 밀었겠지. 알잖아. 조끼 입으시고 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그랬을 거야. 근데 내 친구 미셸이는 송편 안 먹어? 설 세지? 이게 되게 많이 틀리고 되게 중요한 거야. 뭔 얘기냐면 마치 반문화는 주류 문화의 대립과 저항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대립과 저항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주류 문화의 대립과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다시 반문화는 반문화도 주류 문화의 문화를 향유해. 반문화는 주류 문화의 일부에 대해 저항하는 거지 전체에 대해 저항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미쉐린도 송편을 먹는다. 이게 되게 적절한 예시 아니야?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문화의 특징들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합안의 공통점을 봐야 돼. 주합안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첫 번째 서로를 대체할 수 있어. 서로를 대체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시민혁명 이전에는 봉건주의라는 것이 주류 문화였어. 봉건제. 계급제도를 얘기를 하겠지? 근데 시민혁명 뒤에 부르주아들의 민주주의, 평등 이런 것들은 반문화에 속했을 거야. 근데 시민혁명 후에 어떻게 됐지? 민주주의 사회로 변하게 됐지.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게 되었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성리학자들이 천주교 들어오는 게 싫었어. 천주교가 반문화였어. 사악이라고 얘기했잖아. 악한 그런 건데 지금 어때? 천주교가 추구하는 평등 그런 사회로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서로를 대체하고 두 번째로 이거야. 이거 뭐야? 저기 해당 사회에 미안.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우리 학습성 배웠죠. 어떤 문화의 문화적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글씨가 이상해? 정체성 형성에 기여. 학습성에 보면 문화가 다른 곳에 쌍둥이가 입양을 가게 되면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문화도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속감이나 의식을 고취시켜. 소속감이나 연대의식을 고취시켜. 그런 것이요. 되시겠어? 아?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하나 볼까? 문제 하나 보면 요런 거 여기 지울게. 땡땡 문화가 있어? 세모 문화가 있어? 네모 문화가 있어? 이렇게 문화가 있는데 A, B, C는 각각 주합아냐? C는 주합아냐? 이렇게 되어 있어? A, B, C를 맞추는 거야, 주합안은. 어떤 것일까? 주합안. 네? 들릴까봐 말을 못하는 거야? 주합안이야, 주합안. 그냥 주합안이야. 이렇게 돼. 왜 그런가 보자. 우리 이 얘기 했잖아. 이 얘기를 했는데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속해. 그럼 반문화의 동그라미가 되면 뭐도 동그라미가 돼야 돼? 하위 문화의 동그라미가 돼야 돼. 그치? 반문화의 동그라미가 되면 하위 문화의 동그라미가 돼야 돼. 왜? 반문화는 하위 문화니까. 근데 하위 문화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존재하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도 존재를 하죠. 그러면 어찌 되는 거야? 얘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하위 문화, 얘는 반문화, 얘는 주류 문화. 알겠어? 할 수 있겠어? 화이팅이야. 쉬었다가 할게요.